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9월 20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문다혜 씨가 문재인 퇴임 2달 후에 송기인 신부에게 구입한 제주도 별장과 관련한 미스터리가 계속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 그 별장이 문재인의 차명 재산이고 그것을 이 송기인 신부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 차명으로 맡겨놨던 별장을 다시 받아서 문다혜 씨에게 불법 정려를 한 그런 그 의혹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는 문재인의 차명 재산, 또 하나는 문재인이 송기인 신부에게 헐값에 매입을 요청했을 가능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문재인의 차명 재산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 근거를 어차피 이게 그때 1988년에 송기인 신부가 제주도 협재의 땅을 매입을 해서 1993년에 31평짜리 주택을 지었는데, 같은 1988년에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협재에서 10km 떨어진 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에 340평의 땅을 지인들과 같이 매입을 했다. 그래서 똑같은 1988년에 샀기 때문에 이 신부 가톨릭 사제들은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을 소유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예외적인 경우에 재산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후에 이걸 교구로 기속이 되죠. 자, 그래서 88년에 문재인이 이 친구들과 같이 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의 땅을 살 때 거기서 10km 떨어진 협재 땅도 샀는데, 그 협재 땅은 송기인 신부 명의로 해놨다가 그 다음에 93년에 여기 주택을 짓습니다. 별장.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송기인 신부가 연세가 많으니 그때 이 2022년에 이 땅을 계약을 할 때, 그 별장을 계약을 할 때 84살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되면 사후에 이게 가톨릭으로 기속이 되니까 그 전에 매매 형식으로 되찾아왔다. 그런데 문재인 전직 대통령이 바로 이것을 매매 형식으로 사면은 논란이 커질 수 있으니 딸 문다혜 씨 이름으로 사는 걸로 했다. 자, 그래서 차명재산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갔으면은 그 가톨릭 정관에 따라서 부산 교구로 기속이 되기 때문에 생전에 원 소유주 문재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정려를 할 수는 없으니까는 매매 형식을 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게 시세로 하면은 너무 돈이 많아집니다. 시세가 한 7억에서 10억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이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자, 이런 이런 정황들을 제가 들어서 차명재산 가능성을 하나 제기를 했고, 또 하나는 문재인 쪽에서 송기인 신부에게 헐값에 매각 요청을 한 것 아닌가.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부터 대통령 재임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여름 휴가면 제주도 이 별장으로 가서 지냈고, 또 그 참모들, 청와대 탁현면이나 이런 참모들도 거기서 지낸 그 흔적들이 있고, 문다혜 씨가 그때 2016년 대선 전에 또 몇 개월 동안 거기 살았다. 사실상 본인 것처럼 써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이 상태로 자기는 그 별장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송기인 신부가 가령 작고를 하게 되면은 그게 교구로 가버리니까 헐값에 그냥 나한테 팔으라고 해서 공시지가로 산 것 아닌가. 자, 3억 8천만 원에.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송기인 신부가 오늘 오늘 보도된 언론에 의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후자 쪽에 헐값에 문재인에게 넘긴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사저널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그 전에 송기인 신부가 그 장관급 자리를 한번 맡은 적이 있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아서 그때 재산 공개를 했었는데, 그 재산 공개를 하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밀양, 양산에 땅이 있고 제주도에 이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밀양과 양산은 이게 사실상 부산 교구의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 이 부동산 별장에 대해서 물어보니 송기인 신부가 시사전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주 주택만 내 개인 것이다. 나머지는 이제 양산이나 밀양 땅은 부산 교구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을 문재인 가족이 원하더라. 자, 이게 송기인 신부의 첫 반응입니다. 그 집을 문재인 가족이 원하더라. 난 쓸 만큼 썼기에 거기에 팔았다. 자, 그러면 가격을 얼마에 팔았느냐? 제주도에서 매년 공시가격에 나온다. 공시가격을 법무법인 부산, 이 노무현 문재인이 만들었던 그 로펌이죠. 법무법인 부산의 정아무개 변호사에게 주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 공시지가표를 그냥 줬다는 겁니다. 이 공시지가 얼마야?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내 은행 계좌로 문다해 쪽에서 서너 번 돈이 왔다. 그러니 법적 기록은 확실하다. 나중에 이게 만약에 그 통장을 깔 상황이 되면은 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서너 번 돈이 왔는데, 그러니까 돈을 또 한 번에 보낸 게 아니고 이제 서너 번 돈이 왔는데 얼마라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 3억 8천에 매매가 된 기록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 맞추는 거겠죠. 그런데 이 공시지가로 거래하는 건 없습니다. 시가로 거래를 하지. 공시지가보다 한 2배 내지 3배 보통 이렇게 시가가 나가죠. 그래서 이게 3억 8천이면은 이 최소한 8억 정도 그리고 한 10억까지 나간다는 것이 현지 부동산 업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헐값에 이제 갖고 갔다. 이 말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부로서 제주도에 땅을 사서 주택을 세울 돈이 있었느냐? 이 1988년에 땅 사고 93년에 그런 정도라면 돈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 그 정도는 마련할 수가 있었다고 송기인 신부가 이야기를 하고 그 집을 마련할 때 개인적으로 날 후원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신부 재산은 나중에 교구에 넘기는 게 원칙인데 왜 그걸 문다혜씨에게 팔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송기인 신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집을 마련할 때 후원자들 덕을 봤으니 사례를 해야 하지 않나. 집을 판 돈의 절반은 사례에 썼고 절반은 내가 갖고 있다. 좋은 데 쓸 생각이다. 자, 집을 마련할 때 후원자들 덕을 봤다. 1988년에 땅을 샀습니다. 그럼 36년 전의 후원자들인데 그 36년 전 후원자들에게 사례를 했다는 의미가 되죠. 절반 3억 8천 중에서 그러면 1억 9천을 사례를 하는 데 썼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부로서 왜 제주도 땅을 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송기인 신부는 내가 제주도를 좋아해서 항상 가고 싶어 했다. 그러다 제주도에서 알게 된 집 짓는 사람이 좋은 땅이 있다고 하길래 갖게 됐다. 그런데 문재인 가족이 왜 그걸 갖고 싶다고 그 별장을 갖고 싶다고 하는 거냐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기인 신부가 문재인 내외와 준용, 다회 등 가족 4명이 같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더라. 그 협재 해수욕장에서 온 가족이 스쿠버 다이빙까지 다이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더라. 나보다 조카적으로 그 집을 쓸 이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가족에게서 얘기가 나왔다. 우리에게 넘겨라. 얼마에? 공시지가에. 자, 집을 갖고 싶다고 하더라. 그 별장을 가지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래, 그러라고 했다. 나는 가질 만큼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 이게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이 여기 여러 번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용한 것인가 하고 이거 물어보니까 송기인 신부가 문 전 대통령 가족이 많이 사용했고 그 밖에 여러 신부들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 신부님은 또 다른 신부님도 사용하신 분은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그 문재인이 달라고 해서 팔라고 해서 팔았다. 그런데 이제 헐값에 팔았다는 이야기죠. 이 용도를 놓고 별장이냐, 공유 숙박업소냐 이 논란도 있죠. 별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친문 쪽에서는 무슨 별장이냐 숙박업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사저널이 취재를 해보니
본인이 사는 건지, 그러니까 이 송기인 신부 이야기는 문다혜 씨가 사는 건지 영업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 가족이 집을 그리 좋아했다. 어쨌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시 인근 땅을 산 기록이 있는데 서로 같이 지낼 생각을 한 거냐 이렇게 하니까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런 얘기도 서로 없었다. 우연히 그렇게 이제 1988년에 같이 제주도에서 집을 샀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친문계는 문다혜가 자택을 팔아서 제주도 주택을 구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에는 문다혜 씨의 보암동 주택이 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다혜 씨가 자택을 팔아 제주 부동산을 샀다는데 자택이 또 있다. 또는 그러면은 제주도와 보암동 집 둘 다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많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자, 시사저널은 이 의문을 하나를 제기하고, 하나는 이게 과연 별장이냐 아니냐, 별장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주택을 언론이 문다혜 별장이라고 표현을 하자 친문계에서는 별장이 아니라 공유 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다. 사업장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 시사저널이 제주도 한림업사무소 관계자에게 등록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한림업사무소 관계자는 그 주택은 농어촌 민박업소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2006년 이래 등록된 기록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숙박업소로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문다혜 씨가 이 3억 8천만 원이 어디서 나서 이것을 샀느냐 이 의문이 남죠.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다혜 그 친문 쪽에서는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별장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압수수색할 때 부암동에 집이 또 있었죠. 자, 그런데 문다혜 씨의 이 자택 구입 내역은 거의 다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워낙 이게 불투명한 게 많아서 언론이 많이 추적을 했었죠. 재산을 보면 이렇습니다. 집을 기준으로 보면은 2018년에 태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그때 살고 있던 집이 서울 구기동 빌라였는데, 이 빌라를 처음에 서창호 남편이 서창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 서창호가 문다혜에게 정려를 합니다. 부인에게 정려를 해서 문다혜가 팝니다. 5억 1천만 원에 팝니다. 그리고 태국으로 가죠. 그런데 태국에 있을 때 2019년 5월에 태국에서 양평동의 다세대 주택을 7억 6천만 원에 삽니다. 어떤 이 건재당 설정 안 하고. 그러면은 태국에 가서 그 사이에 그 현찰이 1억 5천이 늘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것도 이제 의문투성인데, 이 양평동 집을 7억 6천만 원에 샀다가 이혼하고 이제 돌아와서 문다혜 씨가 청와대에서 기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2021년에 이걸 팝니다. 9억 원에 매각을 하죠. 그래서 1억 4천만 원을 또 차익을 남겼는데, 그러면 이 9억 원 판 돈 중에 3억 8천만 원이 이게 제주도 별장을 산 것인지, 자, 그 부분은 아직 명확히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억 원을 가지고 매각을 했는데 이 3억 8천원 별장 사고, 그러면 서울 부암동에 또 집을 샀다는 이야기냐. 서울 부암동은 아주 부촌입니다. 부촌인데 거기에 나머지 3억 8천 빼면은 한 5억으로 집을 샀다는 말이냐. 뭐 이런 또 의문들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도 있어야 될 테고, 무엇보다도 아직 완전히 차명재산 의혹이 가신 것은 아닙니다. 송기인 신부가 통장을 뭐 공개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이 3억 8천이 왔다 갔다 했는지도 지금 불분명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명재산 의혹이 가신 것은 아니고, 만약에 차명재산이 아니고 문재인 쪽에서 헐값에 팔아라 이 요청을 했다고 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가톨릭 신부의 이 사후 재산은 교구에 기속이 되게 돼 있는데, 기속되기 전에 그냥 이 헐값에 공시지가에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1 가격에 우리에게 팔아라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비판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반칙 없는 세상, 뭐 특권 없는 세상 이런 이야기를 했던 문재인으로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 또 이것을 교구로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팔아라 이렇게 했다는 것도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은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다혜 씨, 이 3억 8천만 원 출처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차명재산 의혹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